네, 안녕하세요. 임주연입니다. 네,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병 중 하나가 자궁근종이라고 해요. 자궁근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을 드러내고 나면은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궁을 제거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린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타이틀이 빈궁마마와 자궁근종인데요. 네. 빈궁마마라는 것은 중년이 되기 전에 이름이 빈궁마마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빈궁마마라는 것은 이제 그 빈자가 가난할 빈자, 그리고 자궁근자, 그래서 빈궁마마가 되겠습니다. 현대 여성 중에 자궁과 난소를 드러내서 자궁과 난소가 아예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과 난소 기능이 허약한 분들도 빈궁마마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궁마마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궁근종은 왜 생기고 또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도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이라고 하면은 자궁에 혹이 생기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자궁계통에 발생하는 암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양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일명 살혹이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네. 사실 저도 자궁근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또 의외로 이 자궁근종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14살부터 60살까지 여성을 보면은 30%의 여성이 있어서 자궁근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여성들 아무나 무작위로 선정해서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 자궁근종이 10명 중 3명은 발생하게 될 정도로 매우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와, 10명 중 3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 자궁근종을 앓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자궁근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궁 근육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 이상이 발생하거나 뭐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으로 스며들어서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기간 과도하게 작용해서 자궁 난소 기능이 허약해지거나 아니면은 혈어라 해서 몸에 나쁜 피인 어혈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순환이 잘 안 될 때 이때 생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적이라 그래서 몸에 병리적인 나쁜 물인 담이라는 것이 맺혀서 자궁 난소 계통이 경락 순환이 안 돼서 자궁근종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원장님 사실은 뭐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미리 좀 검진을 받아보고 해야 될 텐데, 우리 특히 여성인 경우에, 저도 여성입니다만은, 그리고 특히 또 부인병에 관해서만큼은, 그리고 또 그 부위가 어떤 자궁이 되거나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꺼려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어떤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자궁근종은 어떻게 검진을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나 어떤 데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꼭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 같고,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 더 깨림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 환자의 70%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검사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 같은 게 있어서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맥진기라 그래서 한방적으로 오장육부가 어디에 고장이 나서 자궁근종이 생겼는지 이런 거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경락 검사라는 방법이 있어서 인체 심장과 자궁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검사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는 실제로 조금은 어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검사 방법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사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궁근종의 검사법에는 전자맥진, 적외선 경락 검사, 초음파 검사, CT,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전자맥지는 인체 5장 6배 이상을 맥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건증 환자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심장맥이 정상보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대맥하고 뒤에 맥이 붙어 나오는 재촉혈축자 촉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말로 울화 또는 화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장맥을 보게 되면은 간혈화라고 해서 간에 피가 부족한 그런 맥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짧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대자 대맥이 나타나서 피가 응고돼서 순환이 안 된 상태를 보여주고요. 대장에서 대변이 설사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대장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독가스가 흡수돼서 온몸으로 돌기 때문에 피가 혼탁해지는데, 대장맥도 이렇게 작게 안 좋게 나타납니다. 예, 전자맥증에 이런 특징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기계는 적외선 경락검사, 일명 IRCT라고 합니다. 이 기계는 피부 표면의 온도를 256가지 색깔로 바꿔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환자가 옷을 벗고서 이 기계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256가지 색깔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분홍색이 정상 온도가 되겠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게 되겠습니다. 위쪽에 노란색, 흰색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궁근종 환자인데요. 이 아랫배는 차고 심장이나 얼굴 쪽은 뜨거운 상열 하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는 29도가 되겠고 심장 부의 온도는 32도가 돼서 심장이 3도 이상 뜨겁게 나타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뒷목 부분이 이 노란색 최고 온도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서 남의 말에 잘 흥분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궁근종 환자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영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대퇴부가 대부분 이제 차게 나타나는데, 이게 위장경락인데 자궁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이 발목이라든지 이 발끝에 수족냉증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아래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요. 이 손가락 끝에가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 온도니까 이 색깔이 31도쯤 되는데, 손가락 끝에는 24도에 가까운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손에서도 여기 한 방으로 이제 합곡열 부위는 온도가 높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서는 이 온도가 매우 낮아서 지금 여기 지금 이 부위가 지금 25도고요. 여기 이 합곡혈 부분, 이 부위는 똑같은 손인데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실제로 몇 센치 되지 않지만 25도와 31도, 6도 정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궁근종 환자분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수족냉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발에 있어서도 이 발등의 온도는 31도가 되고요. 발가락 끝의 온도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몇 센치 안 되지만은 여기도 6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전신의 혈액순환이 골고루 다 되고,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찬 상열 하한 증상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이마는 뜨겁고 눈도 뜨겁고 이 기타 부위는 온도가 찬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마의 온도를 재보면 34.5고요. 일반 온도는 32.14 그렇게 되고, 눈도 마찬가지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타 부위보다 2도 이상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심각한 경우에 이런 그 단면상이 나타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전후에 수족냉증이 이렇게 심했는데,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이 손끝이 매우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치료한 후에 이렇게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 개선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받아야지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궁은. 네. 그런데 그걸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네,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궁근종이 발견되면은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아니면 출산을 원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자궁을 보존하면서 근종을 수축시키는 GnRH 애고니스트라는 호르몬제 주사를 3회에서 6회 정도 맞아서 수축시킨 후에 근종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미 출산을 했거나 더 이상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관찰요법 또는 대기요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기실에서 많이 기다리는 게 대기요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지면은 수술하고 안 커지면 내버려두고 그러고 있죠. 근데 한방에서는 발견 즉시 자궁근종이 발생하게 된 그 오장육부적 원인과 그 다음에 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생활이 잘못됐는지 의복 생활이 잘못됐든지 이런 생활 개선을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물요법, 관장요법, 약침요법, 그 부항요법 같은 것이 이제 그 치료 방법이 되죠. 네. 한방에서는 그러한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될 수 있으면 하지만은 양방에서는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궁을 제거하고 나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차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좀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궁을 드러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별명이 빈궁마마라 그러죠. 이제 그때 빈궁마마가 되는군요. 이 빈궁마마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그 증상을 일단 좀 보시면은 먼저 이제 1번에 그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 그래서 이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매사가 귀찮아집니다. 수술 전보다 기운이 한 90%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천근이 됩니다. 집에서. 천근만근이라는 말씀이신데. 두 번째로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사람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몸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금방 있었던 일도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네 번째로 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부부간의 성생활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감증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애액이 잘 분비가 되지 않고요. 이건 한 집에 살지만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별일 아닌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이런 데 시달리고요. 이 여성 호르몬 분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궁 난소를 적출했기 때문에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이 되면 손목, 발목, 무릎 같은데 근육이나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픈데 이 증상이 빨리 오고요. 몸이 나이보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바이오 에이지라 그래서 생체 나이가 먼저 노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 이 자궁은 이 자동차를 비유하면 냉각수에 해당되고 심장은 정신적인 기능을 주관하는 심장은 엔진에 해당되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그 냉각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듯이 이 마음이 괜히 붕 떠서 싱숭맹숭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매우 흔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여성들이 대부분 보면은 불감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정신적인 요인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근종일 경우에도 이 불감증이 오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